예, 잠시 후인 오전 11시 국사편찬위원회가 국정 한국사 교과서 대표 집필진을 공개하고 편찬 기준 등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같은 시각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대국민 담화를 예고하고 있으면서 오늘도 교과서 전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황태순 평론가, 강훈식 동국대 교수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황교안 총리 대국민 담화 보셨죠? 예. 예.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뭐 그러면서 여러 왜곡 사례도 일일이 PPT를 통해서 설명까지 했는데 어제 대국민 담화 이어진 황교안 부총리의 어떤 얘기들 여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까 그 부분 궁금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저는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 발표하면서 파워포인트 쓴 건 이번에 처음 봤어요. 처음 봤죠. 그만큼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했고 사실은 이번에 이제 역사,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문제를 놓고 뭐 찬반 양론이 있고 또 보면은 찬성하는 쪽 입장에서도 그래도 뭐 이런 건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합리적 의심들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황교안 총리가 어제 보니까 굉장히 조목조목 일목요연하게 논리적으로 왜 보면은 불가피하게 국정화로 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구체적 사례를 세 가지를 들고 또 보면 많은 사람들이 품었던 의심이 있죠. 아니 검정 제도를 강화하면 안 되나요? 이 대목에 대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또 세 가지를 들어서 이야기하면서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역사 교과서의 검정 체제는 실패했다. 그리고 편향된 교과서로 배우는 학생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느낀다.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역사 교육의 정상화 차원에서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고 헌법적 가치에 충실한 그리고 국민이 직접 검증하고 국민이 만드는 그런 교과서 만들겠다. 그리고 한간에 보면 좀 의심을 갖고 있고 좀 억측을 갖다가 하고 있는 뭐 예를 들어 독재의 미화라든가 친일의 어떤 찬양이라든가 이런 건 있을 수도 없고 있지도 않다. 그걸 분명히 밝혀서 어제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사람들이 사실 또 보수 쪽 내부에서도 조금 우왕좌왕하는 측면이 있었어요. 뭐 우왕좌왕하는 측면 한가운데 사실 황교안 부총리가 황우여 부총리가 여기서 공식적으로 이 말씀하시고 또 개인적으로 어느 방송사 나가서 저 말씀하시고 우왕좌왕했던 부분들을 황교안 총리가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어서 교통정리가 된 거군요. 교통정리 되어서 앞으로 보면 이제 보수 쪽 또 중도 보수 쪽 또 중도층에서 그렇구나 하면서 많이 어떤 여론에 현재는 보면 당초 50대 50으로 찬반이 엇갈리다 요즘은 좀 반대가 높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정되는 계기를 만들었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황교안 총리의 담화를 보면서 어떤 분들은 예전에 그 법무장관으로 계실 때 통진당 해상 심판 주도 이렇게 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 왜냐하면 북한하고 뭐 천안함 얘기도 막 나오다 보니까 그런 걸 연상시키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워낙 이제 강경한 어조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어제의 모습은 오히려 황우여 부총리하고 역할이 좀 바뀐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던데 강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은 이제 황우여 부총리가 원래 하셔야 되는 거죠. 그 자리에 황우여 부총리가 그런 파워포인트를 하셔야 되는데 어제 황교안 총리가 했다. 이것은 이제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황우여 부총리가 이제 떠나실 때가 됐다. 즉 이 문제에 대해서 이니셔티브가 황우여 부총리가 이제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또 하나는 황교안 총리 정도의 웨이트, 즉 중량감으로 이 문제를 돌파하겠다는 어떤 청와대의 의지도 좀 반영됐다고 보여집니다. 즉 바꿔 말하면 이게 그냥 부총리에게 맡길 만한 상황이, 그러니까 부총리 자체에 대한 불신도 좀 포함되어 있는 것 같고요. 추가로 이제 총리에 대한 좀 무게감이 있는 사람이 좀 해야 된다.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야당의 입장에서도 전선을 축소하기가 좀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물론 고시라는 절차를 밟아서 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제 뭐 막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절차적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사실 어쨌든 지난 몇 주간 이거에 여론을 수렴하는 기간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간에 당정청의 고위직들이 모두 다 홍보하고 그리고 실제로 3주간 뭐 22억 정도의 홍보비를 쓰고 그리고 또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이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론이 안 좋아짐에도 강행하겠다. 이제 결론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고시 기간에 여론 수렴 기간에 별로 의미는 없어졌어요. 그냥 정부의 뜻대로 그냥 밀어붙이겠다라는 의지. 근데 그것들을 황우여 부총리로 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였다. 그렇기 때문에 황교안 총리를 전면에 세운 그림이 어제 나올 수밖에 없었고요. 이제 그러면서 사실 또 한편으로는 황교안 총리에 대한 어떤 정치적 중량감이 좀 커졌다. 저는 그것도 같이 해석이 좀 될 수밖에 없다. 즉 바꿔 말하면 대통령의 의중을 그만큼 잘 실어서 설명하는 총리 아닌가. 물론 이제 총리는 대통령의 의중을 잘 집행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굉장히 지금 대통령이
뭐랄까 목소리를 시정 옆에서 높이는 그런 지점에 총리가 와서 직접 브리핑을 했다라는 것은 총리의 정치적 중량감이 높아졌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황교안 부총리의 역할은 이제 끝났다. 벌써 2차 개각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뭐 김희정 장관과 함께 이제 물러날 것 같다. 이러면 다음 주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글쎄 그럴 것 같아요. 보니까 지난번에 이미 장관 두 분, 이제 현직 빠지를 달고 있는 장관 두 분을 갖다가 이제 보면 국회로 돌려보냈죠. 이번에 보면 이제 황우여, 이제 김희정 하게 되면 남는 분이 이제 최경환, 그렇죠. 최경환 부총리, 경제부총리만 남게 되는데 최경환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 12월 2일 날 예산안 통과되고 나면은 즉 정기국회가 마무리되고 나면은 뭐 보면 다시 친정으로 돌려보내지 않겠는가? 왜냐하니까 어쨌든 그분들은 다 현역 정치인이고 정치인 입장에서 그렇다고 뭐 끝까지 남아서 날 도와주세요. 또 하기에는 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제 1월 14일까지는 옷을 장관직을 갖다 벗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우선 순차적으로 뭐 1차 유일호, 그다음에 유기준 보냈고 2차 김희정, 그다음에 이번에 황우려 이제 보내고 세 번째 이제 최경환 부총리 보내면서 그야말로 이제 하반기, 후반기 내각을 갖다 구성하는 가운데 되는 총선을 치르겠다는 뭐 대통령 보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는 이제 앞서 우리 강 교수 말씀대로 황우여 부총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갖다 맡고서도 역할을 제대로 못했죠. 첫째는 이제 뭐 국정교과서 문제입니다만 더 큰 문제는 지방교육이 어떻게 보면 구조조정 문제였어요. 손도 못 댄 상태로서 이 교육부 장관, 부총리를 떠나게 되니까 뭔가 업적을 남기고 떠나야 되는데 업적을 남겼다기보다는 조금 불씨를 받고 떠나는 듯. 그래서 앞으로 황우여 이제 부총리, 황우여 의원의 어떤 뭐랄까 향후 내년 총선 또 그 이후까지도 봤을 때는 조금 이번에 장관을 아니 맡음만 못했다 하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짧게만 추가로 말씀드리면 사실은 2주 전에 주철기 외교안보 수석이 이 경질성으로 이제 경질되면 사실 물러나면서 사실 그때 됐으면 황우여 부총리 건이 이게 경질성 개각이 아닐 수 있는데 물론 아직 확정되진 않았습니다만 아마 지금 상황에서 다 내주에 만약에 진행이 된다고 하면 사실상 역사교과서 문제, 이 국정화 문제를 맡길 수 없다라는 그런 판단 때문에 물러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이야기 들으셨죠? 먼저 대국민 담화 얘기부터 좀 하겠습니다. 어제는 황교안 총리의 대국민 담화, 오늘은 문재인 대표의 대국민 담화, 또 김정배 위원장의 보면은 또 대국민 일종의 담화죠. 봤는데 문재인 대표가 이렇게 처음에 모두에 시작하네요. 친일은 친일이고 독재는 독재다. 그러면서 쭉 말씀하신 내용의 골간은 뭐냐니까 국정화에 대해서 반대한다. 즉 국정화는 결국 친일을 미화하고 독재를 찬양하는 뭐 그런 내용으로 흐를 것이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아직 나와보지도 않은 애를 알고 어떻게 아느냐 했던 그 부분이죠. 이제 그 부분이면서 결국 그 국정화 문제는 결국 지금 현재 봤을 때 교학사 지금 세 곳에서 2,300곳 고등학교 중에 세 곳에서 채택하고 있는 교학사, 즉 그들이 이야기하는 우경화되어 있는 교학사의 그 교과서를 갖고 결국 국정교과서의 기본으로 삼을 것이다. 이건 팩트가 좀 틀린 것 같고요. 아직 뭐 그런 건 아까 보니까 김정배 위원장 전 얘기를 달리하는데 부실하고 졸속한 교과서는 학교에서 외면당할 것이다. 그런데 국정교과서는 외면당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봐요. 어제 황교안 총리는 콘텐츠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보면 구체적으로 예를 하나, 둘, 셋 들어갔고 보면 어제 같은 6.25 전쟁은 북한만의 잘못이 아니다.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이고 북한은 국가 수립이라고 한다. 천안함 사건 배운 적이 없는데요. 이런 세 가지 주제를 놓고 사례를 놓고 얘기했는데 오늘도 황교안 총리의 말을 갖다 둘이 뭉수리하게 거짓말라고 얘기하기 전에 문재인 대표는 변호사 출신이니까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야 됩니다. 근데 그냥 그 콘텐츠에 대한 조목조목 따짐 없이 둘이 뭉수리하게 거짓말이고 뭐다. 그리고 국정화는 독재로 가는 길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자, 대한민국 국민은 어리석지 않습니다. 2017년 3월에 나오는 그 교과서가 문재인 대표가 걱정하시는 대로 친일을 갖다가 미화하고 찬양한다고 쳐봅시다. 그에 있는 12월에 있을 대선에서 가만히 놔둘 것 같습니까, 국민들이? 그리고 그 중간 과정에 국민들 눈 감고 있습니까? 중간에 보면은 계속 우리 교육부에서는 중간중간에 계속 공개하면서 검증 과정을 거쳐가면서 가겠다는데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마지막 문재인 대표에 딱 한마디만 여쭙고 싶어요. 지금 정부 여당에서 콘텐츠 문제 삼고 있지 않습니까? 콘텐츠가 너무 좌편향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문재인 대표 말씀대로 친일은 친일이고 독재는 독재라면 주사파는 주사파고 종북은 종북입니까? 좌편향은 좌편향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직
2년 후에나 나올 1년 반 후에나 나올 걸 갖고 일방적으로 친일은 친일이고 독재는 독재다. 마치 박근혜 대통령의 선친인 박정희 대통령이 일본군 중유했고 그다음에 독재한 건 세상 사람 다 알지 않습니까? 그걸 미화한다고 우리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런 걱정은 아예 붙들어 매십시오. 네, 뭐 황교안 평론가님 말씀도 일간 맞습니다. 좀 다른 지점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문재인 당대표의 담화문, 그러니까 뭐 기자회견을 보면서 크게 보면 단어는 딱 두 가지 단어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졸속에 대한 우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게 이제 이야기했던 걸로는 보통 교과서를 만드는데 총 이렇게 교과서를 만드는데 33단계 정도가 걸리는데 초등학교 교과서도 1년 6개월 걸리는데 역사 교육 3, 4년 걸리는데 어떻게 1년 안에 하겠느냐. 형식과 절차의 문제. 네, 졸속에 대한 문제가 이제 걱정된다는 지적이 하나 있었던 거고요. 마지막은 이제 비공개입니다. 두 번째는 비공개. 그러니까 공개되지 않는 것에 대한 특히 필진에 대한 공개 부분을 정확하게 하자 이런 부분은 이제 핵심적인 두 가지 요지로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뭐 물론 정부에서는 독재 친일 미화하지 않고 객관적인 수준의 객관적이고 아주 수준 높은 교과서를 만들겠다고 다짐을 해온 바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사실은 제작 과정과 국민 동의를 함께 구하는 게 저는 좀 합리적인 방안이다. 이미 이렇게 고시가 되어서 진행이 된다면 제작 과정도 좀 공개하고. 근데 물론 필진 공개에 대해서 무슨 뭐 위협을 느껴서 공개를 못 한다고 하고 이렇게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진 공개 당당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뭐 위원장은 2명 정도는 공개를 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부분도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신영식 고대사 또 최몽룡 고고학 뭐 이렇게 정도 했는데 지금 핵심은 현대사거든요. 이제 핵심은 현대사에 대한 관점들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지 고고학이라든지 고대사에 대한 문제는 아니니까요. 그런 것은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우려대로 가고 있는 지점을 우려한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이라도 뭐 황우여 부총리가 교과서를 초안을 만들어서 웹에다 올려서 그때 단원마다 올려서 검증받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공개되고. 그러니까 이런 우려를 없애가는 과정을 행정부가 알고 있다면 또 아까 황태순 평론가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적인 분들도 사실은 이제 소위 자유주의자들이 이렇게 다양한 데 교과서를 오히려 원하거든요. 그 부분 하나 여쭤볼게요. 공개를 한다 했잖아 중간에. 근데 그 부분을 중간중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의 여론이 좀 모아질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도 또 찬바이 날리면 저는 그래요. 그 사실 그게 걱정되면은 걱정되면 이른바 그 문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까 1년 몇 개월 짧다고 그러셨죠. 그게 충분한 시간 남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뭐냐니까 고대 상고사부터 시작해서 조선 말까지는 이론이 없어요. 역사는. 문제는 당초 저희가 배울 때만 해도 6%에 불과했던 근현대사를 갖다가 2003년 이후에 36%로 늘려놨습니다.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3분의 1 정도가 돼요. 그리고 특히 현대사라는 것은 그럼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고 변명과 재변명이 있고 반박과 재반박이 있는 논쟁의 지점입니다. 논쟁의 지점은 과연 고등학교 때까지 배울 필요가 있겠는가? 고등학교 때는 이미 모두가 기초를 다지고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것은 저희도 그렇잖아요. 대학교 딱 들어가자마자 당시에 전환시대 논리부터 시작해서 조금 문제는 이런 약간 불온 서적들이죠. 그 당시에. 그때는 6억인가의 대화 전환시대 논리가 그게 바로 필독서입니다. 80년 필독서인데 70년 불온서적이었습니다. 자, 이런 걸 배우면서 우리가 토론을 통하면서 우리의 지성을 키워나가는 건 대학교 때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근현대사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강 교수 걱정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그렇게 걱정되면은 새정치민주연합, 특히 이른바 진보적 학자들 참 확실할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황교안 총리의 이야기의 요점은 이겁니다. 지금은 8종의 교과서가 있다고 그러지만 뭐 교학서권은 3개니까 빼고 나머지 7개 교과서는 말이 7종이지 사실상 한 종에 편향된 그런 교과서이다. 차라리 보면 국정교과서 안에 다양한 의견을 넣고 그런 부분들에서 자 이런 의견도 있고 이런 의견도 있다. 그러니까 거기서 나와서 아까 중간 검정 말씀하셨잖아요. 현대사 부분이 쟁점되는 부분은 거기에 함께 참여하는 가운데 정말 그렇다면 그런 시각을 갖다 두 개 다 실으면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황태순 평론가님 말씀이 맞고 그렇게 이제 토론되고 공개되겠죠. 근데 사실은 제가 걱정하는 포인트는 좀 다릅니다. 자 이제 앞으로 1년 후면 교과서에 거의 완성본이 나와서 그 다음에 3, 4개월 있으면 학생들이 쓰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 중에 5개월이 선거 기간입니다. 자, 이런 쟁점과 논란들을 계속 만들어가면서 민생이 어렵고 힘든데 계속 국론분열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물론 건강한 토론 필요합니다. 지난 7년간, 8년간 보수 정권이 집권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역사교과서 한마디도 안 하다가 지금 와서 선거를 앞두고 그중에서도 압축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까지 몰고 나갈 필요가 있느냐. 조금 절차와 과정을 좀 더 물론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그런 의지와 원칙을 갖고 있고 이 문제를 더 이상 못 보겠다. 물론 8년 동안 가만히 있었지만 이제라도 못 보겠다고 하면 하실 수
있습니다만 조금 더 합리적이고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이해될 수 있는 과정과 절차 그래서 졸속의 논란 또는 비공개 논란이 없도록 그렇게 해서 국민들 모두가 만들어지는 뭐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역사를 바로 세우는 측면에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만 지금 시기에 또 그렇게 1년 안에 그중에 5개월이 선거 기간인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문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2003년에 당초 보면은 한 가지 교과서에서 2003년에 근현대사를 갖다 독립시킵니다. 그래서 기존의 국사는 국정으로 근현대사는 검정으로 갑니다. 여기서 문제가 된 2004년에 금성출판사 이른바 좌편향 교과서 처음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러다가 아까 8년 동안 뭐 했냐고 말씀하셨습니다만 2011년에 이것이 통합한국사가 나온 게 11년이에요. 12년 지나서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부터 보면 나름대로 비정상의 정상을 하는 중입니다. 대표적으로 2013년에 가을부터 시작해서 2014년 작년 가을까지 1년 동안 있었던 황교안 법무장관이 당시 주역을 맡았죠. 위헌 정당 심판 해산 청구했죠. 헌법재청위원 헌재다 해서 그 1년 동안 정말 치열한 논쟁 끝에 정리했습니다. 그 정리된 끝에 다시 나오는 것이 이제 그렇다면은 아이들에게 그런 어떻게 뭐랄까 약간 불그스레한 것을 가르쳐줘야 되겠느냐 하는 것은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신념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단계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비정상적 교육의 정상화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이제 전 그거예요. 좀 선거 참 말씀 잘하셨어요. 내년 총선 있지 않습니까? 총선에서 예를 들어서 총선에서 만약에 새정치민주연합이 이긴다 치십시다. 그리고 그 이기는 결정적 계기가 박근혜 정부의 국정교과서화,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그거 문제 때문에 그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거 못 갑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고 만약에 반대의 경우 나왔다. 그건 국민들이 그 일정 부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가고 보면 대선 때 그런 논쟁이 붙으면 어떡하느냐. 그건 붙어야죠. 왜냐하니까 우리가 기억해 보세요. 2012년에 주요 쟁점이 뭐였습니까? 바로 항상 우리 대한민국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정말 대한민국을 갖다가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한 굴절된 역사를 보느냐. 아니면 민주화 산업화의 양날개로 그래도 푸득푸득 날면서 어렵게 살아온 그래도 자랑스러운 역사인가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이것을 놓고 다툰다는 것은 오늘 건전한 거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2017년 3월에 만에 하나라도 친일을 미화하고 독재를 찬양하는 그런 교과서 나온다면 국민들은 바로 그 순간에 그 12월 대선에서 새누리당 심판할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 정도의 판단할 능력이 충분히 있다. 충분하죠.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국회 야당은 의사 일정을 보이콧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국민 담화에도 이거 뭐 국회로 정상화하겠다 이런 얘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총선까지 일단 가겠다는 뜻. 법까지 제정하겠다. 헌법조항은 물론이고 여러 금지법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데 자, 이 문제 좀 빨리 야당도 뭔가를 찾아야 될 거거든요. 여당도 뭐 색깔론에 대한 논쟁 계속 이쪽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여당 야당 다 출구가 필요하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굳은 의지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한다고 하시니까 이제 저는 사실 대통령 본인 생각만 하시면 되는데 국정화를 생각대로 하신다고 하니까 그게 오히려 걱정되는데 이미 파행되고 있습니다. 무슨 파행이냐? 이게 이미 졸속입니다. 왜 졸속이냐? 사실 3일날 본회의였습니다. 어제. 근데 본회의인데 갑자기 고시도 5일날 예정돼 있던 고시를 이틀 땡겼습니다. 이제 그건 뭐냐면 그 고시가 강행되면 파행될 걸 알았을 겁니다. 정부 여당도. 본회의 때 이미 통과시키기로 한 법안들이 있습니다. 특히 뭐 요번에 뭐 한중 FTA에 대한 논의도 필요했었고 여러 가지 경제 법안이나 민생 법안들을 논의할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갑자기 5일에 고시를 하기로 했던 걸 3일로 땡기면서 그것도 파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오늘 원래 2+2 회담이 되어 있었죠. 여야의 원내대표가 하는. 근데 이미 이렇게 해서 민생이 파탄나고 있다라는 지점들을 야당은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야당이 이럴 거라고 예측을 못했다고 여당이 말하면 그것도 저는 옳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즉 바꿔 말하면 야당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저는 오히려 야당한테 충고하고 싶은 거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대 맞았다고 한 대 때리려고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현명하게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당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자꾸만 한 대 때리고 또 때리고 이런 느낌으로 자꾸만 몰고 가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역사교과서 문제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문제니까 좀 합리적이고 길게 토론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민생의 문제가 너무 한적된 게 많으니까 말로만 민생하자고 하지 말고 실천적으로 본회의 깨지 말고 본회의 어렵게 잡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굳이 이틀이나 땡겨서 역사교과서 이틀 땡겨서 고시한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의미가 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몇 개 법안이라도 더 통과시켰으면 하는 게 야당의 바람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 고맙죠.
좀 이 정치 공학적으로 말씀드려서 누구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할까요? 아니 황우여 아마 부총리도 굉장히 고마울 거예요. 원래대로 했으면은 사실 11월 2일 날 행정예고가 20일 동안 행정예고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11월 3일 어제죠. 새벽 0시부터 하는데 아무 법적 하자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언제 11월 5일 날 하겠다고 약속한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절차대로 한 것이고 그럼 왜 그 빨리 바로 끝나자마자 했느냐. 행정예고기간 동안 20일 동안에 대통령하고 청와대 오자회동이 있었죠. 대국민 담화 있었죠. 여러 가지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문제는 문재인 대표가 원래 어제 민진모라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재집권을 위한 모임. 민진모 등 이른바 반문재인파에서 어제 문재인 대표의 10월 28일 재보궐선거 참패에 대한 책임을 묻고 물러나라. 네, 어제 성명을 발표하기로 돼 있던 날입니다. 근데 마침 이게 딱 터져버리는 바람에 쌍 붙였어요. 그렇죠. 그 민진모 의원들도 이게 좀 이런데 좀 우리가 그런 얘기할 입장은 아니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은 10월 28일 재보궐선거 참패하고 그다음 가뜩이나 리더십에 어떻게 보면 의심을 받아오면서 물러나라. 물러나는 것이 맞다는 그 내부의 강력한 압박을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는 외부의 위기 조성을 통한 내부의 곤란한 지경 모면하는 절호의 기회를 맞은 거예요. 이 부분은 아마 김무성 대표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김무성 대표를 향해서도 있었던 여러 가지 김무성 불가론이니 대체론이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갑자기 김무성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과 호흡을 딱 맞추면서 속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야 공이 양 정당의 대표가 어떻게 보면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이런 어떤 나중에 우리 강 교수는 늘 국민들이 좀 고통스럽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상황을 갖다 조금 뭐랄까 조금 반사 이익을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대표의 입장에서는 뭐랄까 조금 더 이걸 강경한 입장으로 몰고 가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황태순 정치평론가, 강윤식 동국대 교수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